제가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했을 때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우지안이랑 크레이그 라이트가 싸움질을 벌여가지고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3,100달러 정도까지 크게 떨어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반 전 정도, 그 정도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때랑 사람들의 심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33,000달러 언저리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2년 반 만에 그래도 10배가 올랐네요. 부디 2년 반 후에는 비트코인이 30만 달러까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드는, 패닉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같은 날 어떤 소식이나 뉴스가 귀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일단 가격 때문에 온 신경이 팔려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정도 해가지고 반등이 좀 크게 나와줄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정도로 크게 내리 찍었으니까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아직도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비트코인 추가 하락의 이유로서, 이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유명 비트코인 트레이더인 트레이딩 룸은 이야기하기를 중국에서의 퍼드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주요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신화통신에선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관련 중국인들에게 부의 창조는 허구이니 믿지 말라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만 달러의 지지선이 버텨주고 있는데 만약에 3만 달러를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26,500달러에서 27,5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저항선 같은 경우는 4만 달러에서 42,000달러라고 분석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계 거래소인 후오비 같은 경우는 후오비 풀,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는 후오비 풀 같은 경우 단속 때문에 중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오비 풀은 규모가 꽤 있는 채굴 풀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일단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루머도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틱톡 인베스터스라고 해가지고 틱톡에 관련된 투자 영상을 게재하는 그런 트위터 채널인 것 같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루머가 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저스틴 선이 누군가 중요한 사람의 와이프와 바람을 펴가지고 저스틴 선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다 함께 시장을 내리꽂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저스틴 선이 누군가의 아내와 바람을 폈다고? 누구야?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와이프가 누굴까라고 했더니 워렌 버핏의 와이프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재미난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농담할 기분은 아니게 되었겠죠. 이러한 루머를 접한 저스틴 선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내가 누구 와이프랑 바람 폈는데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을 첨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틱톡 투자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도지코인, 이 개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도지코인에 돈을 밀어 넣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떨어지고 있는 도지코인을 다그치기라도 하듯이 시바견의 목을 잡고 내 돈 어딨어? 내 돈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재밌는 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자, 근데 동물한테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분석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울파리 형님 전에 공유를 했었던 차트이긴 한데요. 2013년도 때 그때 불장과 지금이 비슷하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올랐었다가 하락하면서 불장은 끝났다, 하락장 시작했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앞으로 몇 개월간의 축적 기간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장이 끝나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동평균선들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일 이동평균부터 시작해가지고 21주 EMA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그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불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창 떨어졌다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일본 기준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팔거나 쇼치는 자리는 아니다 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 로마라는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 하락해서 지금 지지 및 수요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파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 팔고 싶으면은 반등했을 때 반등해가지고 다음 저항 직전까지 갔을 때 저항 근처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다음 저항선은 이 로마 분석가는 45,000달러 이렇게 찍어놨는데, 얼마 전에 뚫으려다가 못 뚫고 떨어진 42,000달러도 강력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하루빨리 저점을 찍을 거면은 빨리 찍고 횡보 및 재축적하는 기간을 거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재축적 기간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제때 수익 실현을 못해가지고 수익 내고 있다가 오히려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항상 기회가 옵니다. 항상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번 일을 교훈 삼으셔가지고 다음에는 더욱더 잘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최고점을 찍었다 싶을 때 나오는 반응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주 전쯤이었었죠. 저번 주였었나? 이 지방에서 어르신들이 KTX를 타고 서울까지 상경하셔가지고 암호화폐 계좌를 열고 비트코인을 사시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동네 카페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코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코인 이야기만 나온다. 누가 얼마 벌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슬슬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상한 이름을 가진 코인들이 크게 폭등한다. 그것도 고점의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이번에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상승장에 탑승하게 된다면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짜잘짜잘한 소식들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좋지 않은 견해를 밝혔었던 노벨상 수상자 출신의 폴 그루그먼,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더 이상 비트코인이 언제 사라질지 예측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비트코인은 항상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신흥 종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언제 사라질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쳤고,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존재했지만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합법적인 용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인가? 비트코인을 일찌감치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식한 사람들은 지금 부자가 됐는데, 그리고 합법적으로 기부도 하잖아요. 기부도 하고 교환 매개체로 사용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뉴스를 전혀 안 보는 것인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을들도 있는데,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 평생 달러나 모으다가 달러 가치 떨어지면은 나중에 엄청 또 고생을 해봐야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겠죠. 근데 후회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유명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익명의 기부자가 무려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했다라고 하네요. 훈훈한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다만 안타까운 점은 기부를 받게 되면은 바로 매각한다라고 하네요. 시장으로 바로 던진다라는 것인데, 이번 하방 압력의 주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장학금으로 그냥 비트코인을 주라고 학생들한테. 자, 그 다음 이더리움도 오늘 1700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기 10분 전에 199,947개의 이더리움이 거래소들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현상이 목격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크게 한번 떨구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고래 및 세력들의 개미 털기는 계속된다. 자, 그 다음엔 몰타의 부동산 회사 중에 드림플래츠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정 빌딩의 임대 계약금으로 에이다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 방방곡곡에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곳들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을 많이 녹였습니다. 그러다 살짝 떨어지고 있는 상황, 부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져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좀 반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더욱더 확실해진 것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지다가 반등할 때가 되니까 급속도로 알트코인이 빠졌죠. 저는 이번 불장 때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바닥 다진다라는 그 느낌이 왔을 때, 느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표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을 하고 다 빠졌으면 비록 완전 최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굉장한 수익을 지금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다음 알트 시즌 불장이 오게 되면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상태, 탐욕지수를 보도록 하겠는데 죽었답니다. 탐욕지수 공포에 떨다가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짤이고
실제로는 극단적 공포라고 하네요. 원래 진짜 매수는 공포에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가 그냥 또 바로 아작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항상 조심조심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번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정확히 372일이 지났을 때 이런 식으로 저번에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하락도 우연히 날짜가 좀 겹칩니다. 이번에 반감기 이후 373일이 지났는데 마찬가지로 좀 1년 좀 넘어가지고 반감기 후에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왔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만간에 V자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부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진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마체 호떡 던져주기 여러분들께 광고 시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